보호자님 놀라지 마세요. 산책은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이현욱 코치입니다. 저는요, 미국의 테네시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인증한 공식 독 피트니스 자격증 CCFT를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9,000번이 넘는 반려견과의 트레이닝 경험, 600마리가 넘는 강아지와 함께 독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한 10년차 트레이너 이현욱 코치라고 합니다. 제가요, 아이들과 산책을 하는 게 왜 운동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산책이 운동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요소들 오늘 많이 해소하고 가세요. 자, 보호자님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런닝머신을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요, 런닝머신을 뛰다가 옆에 창문을 보니까 뭔가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런닝머신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다가 한 1, 2분 구경을 하다가 다시 런닝머신을 뛴다. 그리고 내가 런닝머신을 뛰던 중에 한 1분 뛰었는데 배변이 마려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왔네요. 잠깐 런닝머신 끄고 친구랑 얘기도 나누다가 물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런닝머신에 올라와서 또 런닝머신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과연 운동을 했을까요? 그 전체적인 시간이 한 30분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그 30분 동안 얼마만큼 운동을 한 걸까요? 자, 산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느낌이 오시죠? 산책을 하다가요, 주변에 냄새 맡을 거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강아지들이요. 걷다가 냄새 맡고, 걷다가 구경하고, 걷다가 배변하고, 걷다가 친구를 만나거나 벤치에 앉아서 잠깐 휴식하고 물 마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산책을 한 거예요. 산책이라는 거는요, 함께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일을 우리가 산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산책은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구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산책이죠. 자, 그러면 운동이란 뭘까요? 운동은요, 정의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생리학적인 운동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봤을 때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고 반복을 했을 때 그것이 운동이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산책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산책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할 거야, 심폐지구력을 기를 거야, 아니면 산책을 통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할 거야, 다리의 근력을 많이 사용할 거야, 어떠한 목표를 두고서 특정한 행동, 특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운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걸,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활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활동이죠. 그런 활동에 산책은 속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산책을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될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반려견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요, 이 강아지가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그리고 왜 운동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컨디션을 고려해서 커리큘럼이 정해져요.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 또 운동의 퍼포먼스, 그 동작을 어떻게 수행했을 때 더 이 아이에게 신체적 강화가 될 수 있게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운동 동작들을 선택하고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 반복 횟수 등을 정한답니다. 그럼 산책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책을 내가 유산소로 할 건지, 근력으로 할 건지, 신체의 밸런스를 위해서 할 건지, 운동의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15분 동안 냄새 맡지 않고 배변하지 않고 최대한 리듬감 있는 보행이 나오는 속도로 15분을 유지할 거야. 그래서 나는 유산소 운동을 시켜주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나는 뒷다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언덕길을 올라갈 건데 1분 동안 스프린트로 치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치고 올라가기를 5번 반복할 거야. 10번 반복할 거야. 그리고 휴식 시간은 중간에 30초를 줄 거야, 15초를 줄 거야. 우리 아이 컨디션에 맞춰서 적절하게 신체 강화를 시켜줄 거야. 이런 목표를 가져간다면 그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산책으로 할 수 있는 그 운동의 범위, 저는 그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책을 앞으로 하잖아요. 우리 산책을 뒤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옆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산책을 할 때 회전 동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동작들이 수시로 나타난다거나 그런 동작들을 계획하고 사용하기가 산책 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운동이라는 개념을 해줘야 된다. 도피트니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을 때 훨씬 더 신체적인 기능 향상, 근력 향상, 외과적인, 내과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로 걸을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못했던 강아지들의 근육들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 특히나 햄스트링 근육이 가장 타겟이 돼서 강화시켜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처럼 옆으로 걷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의 외측과 내측 근육들을 훨씬 더 많이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우리 슬개골 탈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슬개골이 있는 곳, 무릎이죠. 그 무릎에 있는 주변 근육들, 그 무릎 주변이 조금 더 유연하고 힘있게 사용될 수 있게끔 운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책만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각도를 더 높여준다거나 근신경 발달을 더 높여준다거나 밸런스를 맞춰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시니어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뒷다리의 근육들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노화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운동을 했던 강아지와 운동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수의재활 문헌에서도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산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산책은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산책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산책이 운동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산책은 꼭 하셔야 되지만 운동과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평지에서만 계속 걷다 보면요, 근육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덕길도 올라가고 또 흔들리는 기구에서도 운동도 해보고요. 또 몸에 어떤 무게를 올려서 몸의 근력을 더 많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극을 더 추가하고 내 몸에 기본적인 항상성보다 더 높은 어떤 자극을 주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것, 그러면서 더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운동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요, 정해진 시간만큼 적절한 속도로 달리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바닥을 걸으면서 신체에 조금 더 자극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운동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 아이들 외과적인 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만, 체형 불균형, 근감소증 이런 걱정들을 조금 더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산책이 운동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의 운동, 독피트니스에 대한 설명도 가볍게 드렸어요. 저는 보호자님들이 우리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삶을 오래오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죠. 오늘도 행건주 하세요. 행건주 하세요.